네, 중국의 국채 발행이 대폭 확대된다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의 보조금과 부동산 지원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큰 반향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보조금이나 시장 지원을 유동성을 단순하게 국제 금리를 기준 금리를 내리거나 지준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생 유동성을 풀게 되면 통화 승수로 인해서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보조금 같은 형태로 받아가게 됐을 때는 일반 뭐 개인이든 국민이든 다 어떤 그런 공짜 돈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바로 소비나 투자로 빠르게 이어지는 성향들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본인이 어떤 걸 하지 않았음에도 그냥 기존과 똑같은 패턴에서 내가 원래 수입은 받아가고 플러스 알파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소비 혹은 투자로 이어지게 돼서 소비로 이어졌을 때는 기업의 성장, 그리고 이제 투자로 이어졌을 때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이런 시기들을 여러분들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지방정부가 채권 발행해서 미분양주택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 이거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 부분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또 전세계적인 불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역주기 조절,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완화해서 상승세가 과열되면 결국 과열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열기를 식히겠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경기 부양책들이 써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상승세가 무조건 온다. 그 다음에 시키는 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무조건 뭐가 온다? 상승세. 일단 우리는 이 상승세를 먹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금융시장에 2조 위안짜리 380조 원짜리 규모의 재정정책도 기대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3조 위안 전망도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뿌리는 금융부양책들은 더더욱이나 어떤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의 반응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국채 발행 최대 1조 위안, 그리고 부동산 시장 미분양책 매입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 이렇게 5% 안팎, 현재는 4%도 간당간당한데 강제로 5%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유동성을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지준율도 0.5 내리고 금리도 내리고 증시 안정화자금도 아까 전에 300조 원 정도, 300억 원 정도, 그리고 유동성 1조 위안 이런 거 막 뿌려버리면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불장이 빠르게 올 수도 있다. 현재 이런 압박들, 이런 프레셔들은 미국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35달러, 그러니까 4경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런 와중에도 1년 이자가 1조 달러죠. 1조 달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GDP로 쳤을 때는 뭐 2배 정도 되는 돈이 1년에 이자로 비용으로만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산 적자, 원래 미국은 예산 적자입니다. 기축통화국으로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 돌아온 돈을 이제 자국민이 소비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크다라는 거죠. 게다가 공공부채, 이 항목 때문에 사실 우리가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공공부채, 사회 이제 웰페어 쪽에 나가는 돈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돈이에요. 필요한 돈.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이 필요가 계속해서 늘어나요. 필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뭔가 여기서 받쳐주는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만 계속 마이너스만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강제로 국가는 플러스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원래는 이걸 누가 합니까? 기업이나 개인, 국가도 마찬가지. 생산 주체들이 해야 되는데 이 생산 주체들이 하는 게 이거의 한 4분의 3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 GDP가.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 GDP로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재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데, 내부적인 재정으로 해결하든 외부적인 재정으로 해결하든 두 가지 방식으로
엄청난 유동성을 강제로라도 끌고 와야 되는 시기가 미국도 온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먼저 스타트 끊었던 이유는 중국의 경제 이제 연결 체인들이 썩 좋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대비해서는 경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체인들이 끊어졌고, 이 끊어진 것들을 빠르게 메꾸기 위해서 그냥 엄청나게 이거 한두 개 끊어진 걸로 안 된다, 그냥 아예 구조를 바꿔야 된다 하고 지금 지준율 내리고 금리 내리고 증시도 유동성 쓰고 부동산도 유동성 쓰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다. 근데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미국이 지금 금리를 B컷으로 내렸는데 지금 3개월 국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4%대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사실 이건 미국의 경제 성장을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이게 달러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 인덱스. 그래서 미국의 가치가 성장이 플러스가 된다라는 건 당연히 뭐 좋은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올라가게 되면 뭐가 돼요? 아까 그 이자 비용도 또 늘어나게 됩니다. 이자 비용도. 국채 금리가 늘어나게 되면 이걸 4%씩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미국이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는데. 그럼 돈을 또 찍어내면 이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 미국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내리기 위해서 또 강제적인 금리 인하가 이번에 온다. 뭐 이번에 뭐 물가 지표가 어떠니 고용 지표가 어떠니 하지만은 결국엔 이 금리를 초극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연속적으로 내릴 수 있는, 뭐 B컷이 그래서 이번에 못 온다, 뭐 고용 지표가 잘 나와서 절대 그런 거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미국이 강제로 국채 금리, 이 쌓아놓은 유동성을 소모하면서 금리를 내릴 때, 그렇게 내릴 때 어마무시한 불장이 오는 거고, 이게 4%대면 꽤 높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내릴 수가 있어요. 한국으로 보면은 한국은 10년물이 3%대예요. 미국 대비해서 좀 내려왔죠. 이번에 한국도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 4.655 이때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전성기라고 할 수 있어요. 2022년, 3년 이때가 뭐예요? 뭐 에코프로든 뭐 이런 주식 종목들,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게 다 날아가던 시기 아닙니까? LG에너지 솔루션 날아가고 이때는 에코프로 날아가고 뭐 그 여하 종목들 다 날아갔던 그 시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2차 전지 물량 싹 가져올 수 있었던, 미국, 유럽 물량을 가져왔었던 그 시기, 전성기. 삼성 반도체도 물론 적자 시즌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메모리 반도체 지위, 스마트폰 지위 다 가지고 있었을 때.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금리 푸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질 때 금리를 푸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3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많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꽤나 이제 그 여력이 있다라 보여지고 있고, 중국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중국의 성장률이 지금 5%대가 나오기 힘들어요. 나오기 때가 힘들고, 지금 이 5%대 대비해서 중국 국채 금리가 2%까지 내려왔어요. 계속 돈을 풀고 있습니다. 돈을 풀고 특별국채를 발행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금 금리가 내려와 있어요. 그럼 특별국채 또 내리겠죠. 계속 발행하겠죠. 플러스해서 한 3% 올려도 경제 성장률 아까 5%에 맞추기 힘들어요. 그럼 또 기준금리 내리는 겁니다. 그럼 국채금리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여력이 얼마밖에 없다? 2%밖에 없다. 그래서 물론 금리가 낮은 게 무조건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채권금리가 낮은 게, 이렇게 됐을 때는 채권금리가 높은 애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베팅하고 한국에 베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더 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중국은 풀 수 있는 여력이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채권금리가 미국이 4%, 장기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했죠. 그러면 정부가 이자 부담이 가중돼요. 부채 증가하면 또 금리 상승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결국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준금리를 미국의 연준이 내려줄 필요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대통령 행정부에서 압박이 엄청 가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몇 번이고 계속 반복을 해드릴 거니까 뭐 지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유럽도 금리를 내립니다. 유럽도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유럽도 자 3년, 10년으로 볼게요. 유럽이 사실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풀면서
괜찮았죠. 괜찮았고 지금은 좀 꺾이고 우리나라처럼 바닥권에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세를 빨리 지금 만들어내야 돼요. 성장세를 만들지만 않으면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는 폭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를 0.25 내려서 계속해서 성장을 만들려고. 근데 유럽도 사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러시아 경제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거의 2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둔화를 계속해서 대응하는 시즌이 온다. 자, 이런 시기에서 이제 중국이 계속 돈을 풀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아사리판이 돼요. 아사리판. 이런 놈들이, 이런 덩치 큰 애들이 계속 풀어버려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중국이 다시 한번 AI나 배터리나 이런 쪽 다시 패권 가져오고 있어요. 생산으로 무지막지하게 찍어내면서 그 다음에 공급한 다시 원래대로 중국이 했던 대로 다시 가져오게 되면은 이거 미래 성장성을 다 먹어뒀기 때문에 그 다음엔 다시 중국의 위안화 인덱스를 올려가지고 중국이 또 다시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국채금리를 올려서 기준금리를 또 필요시에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부동산도 유동성을 써서 중국이 성장률도 다 찍어놓고 맞춰놓으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먼저 본인이 미친듯이 유동성 풀어버리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유럽이든 마찬가지예요. 얘네도 미친듯이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옵니다. 계속 일본은 금리를 올려서 이렇게 올리려고 하잖아요. 국채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데도 최근에 자꾸 내린다 올린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이 패권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성장성을 가져와야 돼. 근데 왜 일본이 미친듯이 자꾸 이런 금리를 올리려고 하냐면 결국에는 내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도 가기도 했지만 금리를 내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들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은 경상수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무역수지는 낮고 경상수지로 버티고 있죠. 미국 해외 부동산 투자한 걸로. 그런 부분도 사실 일본의 저력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해서도 버틸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런 방향성에 따라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엄청난 하이퍼장 비트코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비트코인 펀더멘탈도 체크해야겠죠. 블랙록이 이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같은 주요 혁명보다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요거 조금 보면은 내용은 이제 3분짜리인데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이제 적응이 아웃페이싱 되고 있다. 다른 어떤 메이저 테크놀로지들보다도 더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메이저 테크놀로지는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폰 같은 것들이 빠르게 전파가 됐고 네트워킹이 돼서 실유저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크립토가 인터넷보다도 빠르고 모바일폰보다도 훨씬 더 빠른 페이스로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들은 4가지를 이제 블랙록에서는 두고 있는데요. 글로벌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디지털화가 되기 때문에 코인의 중요성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디클라인 트러스트, 전통 금융이나 정보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금융기관이나 이런 부분,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에 대한 그런 신뢰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예요? 코인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디모그래픽 테일윈드, 현재 베이비 부머 세대,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 현재는 우리나라로 기준으로는 MZ 세대라고 해서 밀레니얼과 G 세대죠. 근데 제너레이션 G 세대만 말을 했을 때도, MZ도 구분을 했을 때, M 세대, G 세대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점점 더 뭐가 돼요? 점점 더 홀드 모어 크립토 에셋을 가지려는 그런 흐름들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혹은 뭐 이제 그 다음 사람들보다 혹은 최근의 세대들보다 로 갈수록 점점 더 가상자산을 많이 가지고 간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머처링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크립토 자산들도 점점 더 성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회복하고 접근성이 늘어난다. 다양한 이제 파생 상품이나 현물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속도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상승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제가 계속 유동성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는 이제 M2 지표로 보면은 이제 현금성 자산에서 볼 수 있고 M2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금리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시장의 유동성이 채권 금리에 있던 것들이 다 풀리는 겁니다. 장기물에 있던 것들이 단기물에 풀리면서 들어오는 거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금리가 너무나도 높아. 다 유럽도 한국도 중국도 미국도 다 높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온다. 지금 뭐 절반만 풀어도 한 요 정도까지 10만 달러까지 100K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 이제 또 재밌는 건데요. 이제 뭐 어떤 수도꼭지 프리 비트코인 해가지고 비트코인 수도꼭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get bitcoins from the bitcoin faucet. 그래서 비트코인 수도꼭지로부터 비트코인을 얻어라. 그래서 요거 캡처 아시죠? 뭐 회원가입하거나 비밀번호 설정하거나 로그인할 때 뜨는 거. 요 캡처를 한 번인가만 풀면 5개. I'm giving away 5 Bitcoin for 비지러니까 한 번만 풀면 just solve the captcha. 캡처를 한 번만 풀면은 그냥 비트코인 5개를 줬던 거야. 비트코인 여기 뭐 이렇게 해서 5개.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30만 달러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300K 정도 되는 돈. 이 5개를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공짜로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할 때 극초기에 들어가야 된다. 극초기에. 근데 아까 다른 자산에 비해서도 아웃베이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큰 기회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늦지 않았다라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분석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블록 넘버들을 봤을 때 이제 반감기가 오고 이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바이너리로 이제 사토시를 이진법으로 표현했을 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게 십진법이잖아요. 십진법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 이제 반감기인 거고 이게 반감기. 바이너리를 표시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아주 일치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만들었어. 정말 잘 만들었고 요즘 뭐 사토시 나카모토 팔려고 하고 있죠. 누가 만들었는지. 그래서 정말 잘 만들었다. 여전히 이렇게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1사토시가 지금의 현재 한 1비트코인 정도, 한 1억 원 정도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사토시가 엄청 낮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높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그 블로케이트 넘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전히 큰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여전히 얼리다, 여전히 초창기고 여전히 극초기다 라는 부분 인지하시면서 잘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검색량은 이 와중에 연간 최저치예요. 인터레스트, 이 관심도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어요? 밈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비트코인 33점이지만 밈코인은 77점. 그러니까 이럴 때 밈코인으로 사실 비트코인이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 때 밈코인들은 대박 나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액씩은 뭐 많이 넣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만원에서 10만원, 뭐 좀 여유되시면 10만원, 20만원, 진짜 여유된다? 그럼 100만원 이하까지는 저는 그냥 뭐 말 그대로 진짜 펀코인이잖아요. 재밌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도 여러분들 타점 잡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밈코인 하면 제일 잘 나가는 게 바로 썬펌프고 사실 썬펌프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건 펌프펀입니다. 솔라나 기반. 요 두 가지도 마찬가지인데 원리는 같습니다. 유동성을 밀어주는 애들이 잘 갑니다. 자, 체크리스트를 봐야 돼요. 유동성을 잘 받기 위해서는 페이지 잘 만들어야 되고 토큰 누가 만들었는지 과거 성공 케이스라든지 지금 시기는 괜찮고요. 사용자 친화적인 차트, 이 플랫폼 자체가 썬펌프나 펌프펀 사실 좀 조잡한 느낌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거고 빠른 매수 매도기들, 토큰 거래 내역들, 그 보유자 간 분포, 뭐 개발자라든지 소셜미디어 링크 중요하고 다양한 플랫폼에 계속해서 노출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그게 거래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밀어주는 애들, 유동성이 늘어나는 애들 투자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코인들 하루에도
170배, 40배, 하루입니다. 하루에도 15배 이렇게 터지는 애들 많이 나온다. 뭐 이름도 보면은 뭐 키티, 스머프 이런 애들이 터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시바이누 투자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 많죠. 2021년 불장 때 400만원 투자해서 1조 원, 900만원 투자해서 7조 원 된 거부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올해도 3월에 밈코인들 급등을 하고 유동성 좋았을 때 400만원 투자해서 17억. 사실 이 정도만 돼도 괜찮잖아요. 21억에서 세금 떼면은 17억인데 지금 우리 코인 세금 없으니까 17억. 딱 코인 로또 1등 된 게 올해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은 없겠지만 이렇게 밈코인들 잘 여러분들 리스팅 해가지고 리스트업 해가지고 좋은 코인들 투자한다면 이런 가능성도 여러분들 같이 바라볼 수 있다. 제가 이런 식으로 100배 이상 갈 수 있는 유망 밈코인들 꾸준하게 리서치하고 있고요. 히든 밈코인, 여기 히드라고 적었는데 오타고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여기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히든 밈코인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서치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공유한다라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릴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한 유동성이 발생하길 원치 않고 저도 매집을 해야 되다 보니까 히든이라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요. 이런 애들 제가 한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10개, 20개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만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원씩만 쭉 뿌려놔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어떤 수확이 있지 않을까. 이번 불장에 정말 여러분들 불장맞이 제대로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히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